원효의 작물부터 넘어갈게요. 농약 보시면은 살충제 중에서도 619쪽이에요. 살충제 있죠, 그죠? 훈증제, 훈연제 이런 것들이 다 유인제 그리고 기피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적인 농약 성분이에요. 들어가 있는 살충제. 그래서 뭐 훈증제는 살충 성분을 가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훈연제는 살충 성분을 염기 상태로 만들어서 유인제는 해충을 유인해서 한쪽으로 모이게 하는 약제. 아까 유인제의 페로몬 성분들 있죠. 그 페로몬 성분들은 그 곤충들이 뿜는 그 화학적 언어예요. 그 물질이. 그 페로몬 그룹 물질들도 유인제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기피제.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작물이나 저장 곡물에 해충이 모여드는 것을 막는 약제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살충제. 그리고 살균제도 있고요. 620쪽에 살비제 가보면은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는 살충 효과가 거의 없는데 응애류만 효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살비제예요. 살비제. 그리고 뭐 살서제 이런 것들이 다 농약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을 포함한 모든 종물을 죽이고 선택성 제초제는 특정 잡초만 효과 있는 게 선택성 제초제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 갖춰야 될 요건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농약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뭐 한낮에 너무 뜨거운 시간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을 등지고 그래서 농약 살포할 때 보통 아침에 시원할 때 또는 저녁에 농약 살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70쪽의 원예 작물 한번 볼게요. 원예 작물. 그래서 원예 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채소, 그리고 가수, 그리고 하회 요 세 종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소, 가수, 하회 요 세 종류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예의 뜻. 그래서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채소는 무기염류를 공급해주고 양념 채소는 굉장히 중요한 채소죠. 그리고 섬유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김치 같은 거 가공 산업에 발전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수, 하회 보시면 되고 자, 재배적인 차이점 보시면 노지 재배, 시설 재배, 토경 재배, 수경 재배 등 다양하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연중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저장이 곤란하잖아요. 671쪽에 저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거. 한 해 몇 번이고 심어서 생산하는 게 주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배 방식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죠? 자, 672쪽에 가보시면 자, 고추, 무, 배추, 마늘, 양파 요런 그 작물들 있죠.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채소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념류는 마늘, 양파, 고추, 뭐 파 이런 것도 양념류잖아요, 그죠? 생강 이런 거는 조미채소라고 하고 열매 채소는 가지과 박과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양채류 한번 알아줄게요. 양채류는 서양 채소죠. 양채류가 양채류 즉 서양 채소의 종류들도 한번 알아두실게요. 어떤 게 있어요? 양배추, 그 다음에 비트 많이 먹죠. 비트, 치커리,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콜라비. 672쪽 찾으셨나요? 양채류의 종류도 한번 알아볼게요. 서양 채소예요. 그러니까 콜라비라든지 비트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 지금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보카도도 요즘 많이 드시죠, 그죠? 자,
원예 파트에서도 사실 암기할 내용들이 많은데 673쪽 채소의 분류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잎줄기 채소. 잎줄기 채소를 이제 총 틀어서 엽경채류라고 하죠. 엽경채류. 그죠? 경자가 줄기 경자잖아요. 그죠? 어린 줄기와 잎을 이용하는 채소인데, 자, 잎만 이용하는 거. 잎채소.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엽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비닐줄기. 비닐줄기 채소는 인경채류. 인경채류. 그 다음에 꽃채소. 꽃채소. 자, 그 다음에 줄기채소.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엽경채류라고 하죠. 그래서 잎만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잎만 이용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배추, 상추, 시금치, 또 어떤 게 있나요? 미나리는 사실 줄기도 이용하는데, 그죠? 줄기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비늘 줄기 채소는 사실은 잎이에요. 잎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잎이 변형이 돼서 뭐가 되냐면은 비늘잎, 비늘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양분이 어디로, 그죠? 비늘 줄기나 비늘 잎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잎이에요, 잎. 그래서 비늘 줄기는 인경채류, 대표적으로 양파, 그다음에 마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꽃채소, 화채류로 합니다. 콜리플라워, 그다음에 브로콜리 있죠, 그죠? 그다음에 줄기, 그러니까 어린 줄기를 이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아스파라거스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뭐 죽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늘줄기 인경채류는 잎이 변형돼서 이렇게 양파, 마늘, 쪽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잎이 변형돼서 가시가 된 게 있잖아요. 선인장 같은 것들. 사실은 가시가 다 잎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변형돼서 비늘줄기가 됐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죽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뿌리. 자, 뿌리 채소, 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뿌리 줄기 채소.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근경채류라 하면 되겠지, 그죠? 자, 뿌리가 곱게 뻗은 거, 그래서 직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든뿌리 채소는 직근, 고든뿌리, 직근. 무, 당근, 그죠? 무, 당근, 우엉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고든뿌리. 그 다음에 덩이줄기. 감자, 토란 이런 거 있죠. 감자, 토란, 생강은 사실 줄기가 비대해져서 이게 덩이를 이룬 거예요. 뿌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덩이 뿌리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개경. 덩이 뿌리. 그래서 감자, 그 다음에 토란, 생강. 그러니까 줄기의 양분이, 줄기에 있는 양분이 비대해져서
그 땅 속에 있는 땅속 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속 줄기가. 그래서 줄기가 비대해진 거다. 그리고 개, 근, 덩이 뿌리, 고구마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그죠? 덩이 뿌리는 고구마, 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뿌리 줄기 채소, 근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경. 그래서 연근. 자, 그러면 핵심 팁 보시면 새싹 채소 보시면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해요. 새싹 채소. 재배 기간이 짧아요. 한 뭐 5일에서 7일 되면 다 완성되죠. 새싹 비빔밥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 수경 재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식 또는 정식 과정 없이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배 기간이 짧다는 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열매 채소도 알아두셔야 되죠. 열매 채소. 자, 열매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익은 상태를 이용하는 열매 채소예요. 자, 생리적으로 성숙이 돼야 돼, 생리적으로. 그래서 생리적 성숙, 즉 왕은숙이 돼야 생장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은 상태. 즉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생리적인 성숙 상태, 즉 생장에 중점을 둔 작물들, 열매 채소, 그 수박, 그 다음에 늙은 호박 있죠, 그죠? 늙은 호박, 그걸 뭐라고 하죠? 늙은 호박을 완숙 호박, 완숙 호박. 그 다음에 참외, 참외. 또 어떤 것들이 있죠? 토마토. 사실은 토마토가 이제 팔할 때 따거든요. 팔할 때 따요 보통. 저희가 토마토를 엄마가 재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익은 상태로 이거 먹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파란 상태에서 따서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또 빨갛게 익어요, 얘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완전히 익은 상태로 이용했는데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토마토, 그다음에 딸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푸른 고추가 아니고 붉은 고추 있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덜 익은 상태. 자, 완전히 익은 상태가 아니고 덜 익은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상태예요. 인간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상태인데 이용적 측면에서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예적 성숙. 요거는 이제 생장에 중점을 둔다면은 요거는 이용적 측면에서 덜 익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오이, 그다음에 가지, 애호박, 그다음에 완두, 그죠? 강낭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덜 익은 상태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풋고추 있네, 그죠? 풋고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핵심 팁도 읽어보시면 근체류, 뿌리류냐, 가체류, 열매냐, 역경체류는 잎줄기 채소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죠? 한꺼번에 다 묶었다, 그죠? 자, 그리고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볼게요. 자, 혼행성 채소냐, 그리고 호온성 채소냐. 주로
호냉성 채소들은 우리가 왜 그 주로 서늘한 온도 좋아하는 거, 배추류, 양배추, 배추, 시금치, 무, 당근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뒤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감자, 그죠? 만두, 딸기, 그죠? 딸기도 호냉성 채소라는 거예요. 자, 호온성 채소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온도는 주로 가지가나 박가가 들어있죠. 가지가나 박가, 가지, 토마토, 고추, 수박, 참외, 오이, 멜론 다 가지가 박가죠. 그죠? 뒤에 또 뭐 있어요? 고구마. 그 세 가지 좀 중점을 고구마, 토란, 생강, 고토생 그렇게 외우면 되죠. 고구마, 네, 토란, 생강. 그래서 감자랑 토란 생강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그 덩이 줄기였잖아요. 덩이 줄기. 그죠? 개경이죠, 개경. 그렇지만 온도는 다르다는 거, 온도. 그래서 이렇게 끝에 거 세 개 또 중점적으로 또 외우시면 되겠죠. 핵심 팁 보시면 쭉 읽어보시고요. 기원지가 어디냐? 고추, 호박, 토마토, 양배추, 상추는 서양에서 기원한 채소인데 배추나 파는 동양에서 기원한 채소 유래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류 중에서는 하분화가 이루어지면 일정한 특정 온도, 저온을 경과해야 되는 작물들, 그죠? 또는 고온을 경과해야 되는 작물들, 이게 뭐였죠? 버널리제이션, 추나철이 있었잖아요, 그죠? 추나 현상이 있다. 그래서 강적응성은 햇빛, 빛이에요, 빛. 양생은 뭐예요? 강한 빛을 요구하는, 그죠? 햇빛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도와 햇빛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빛을, 강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빛을 요구하는 거 양생 채소. 가지가 박가 있죠? 가지가 박가는 호온성 채소기도 하지만 또 빛도 많이 요구한다는 거 양생 채소. 근데 우리가 혼행성 채소에서 딸기, 배추, 상추, 무, 당근은 혼행성 채소였지만 무슨 빛은 또 많이 요구한다는 거 얘들이. 혼행성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만 빛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생 채소 그늘을 좋아하는 거죠. 토란, 파, 아스파라거스, 부추, 마늘, 생강 이런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일성, 중일성, 단일성. 장일은 해가 길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해가 길어야 되는 거. 시금치, 무, 배추 이런 것도 있죠. 중일성은 해 관계에 상관없이 주로 가지가 박가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일성 채소. 해의 즉 낮의 길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즉 밤이 길어야 되는 거. 들깨, 뭐 딸기 그런 것들,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딸기는 완벽한 단일성은 아니고 이제 단장일성 채소라고 알고 있어요. 제 쯤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고 단일성이었다가 나중에 장일성으로 넘어가야 하분화가 형성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온도 적응성, 혼행성이냐 호온성이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익은 상태, 생리적 성숙, 그리고 덜 익은 상태, 원예적 성숙 이용하기 위해서 알맞은 곤채소 같은 것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용 부위, 잎줄기 채소냐 뿌리 채소냐 그것도 다 이제 분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핵심 팁 요거 내용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676쪽. 자, 꽃의 발육 부분. 자, 진가는 참열매, 그리고 윗가는 헌열매라고 해요. 헌열매. 자, 또 꽃을 한번,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또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미술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꽃잎을 보호하는 게 꽃받침이잖아요. 그죠? 꽃잎을 보호하는 게 이제 꽃받침이죠. 꽃받침이고, 여기 이제 꽃자루를 꽃받침과 꽃자루 연결해주고 볼록한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꽃턱이라고 하거든요. 꽃턱이 있고, 자, 이렇게 암술 안에 여기 시방이 있어요. 시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미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있는데, 자, 진가는 시방이 발육해서 요 시방 있죠? 미씨를 보호하고 있는 요 시방 있죠? 시방이 발육을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진가예요. 근데 윗가는 시방 말고 시방 부분에 있는 거 꽃받침 있죠? 이런 꽃받침이나 꽃턱 이런 부분들이 발육을 해서 가실이 되는 게 바로 윗가다. 그래서 진가랑 윗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진가 결국은 시방이 발육해서 이제 가육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 배, 비파, 모가. 이거를 잘못했다. 진가. 자, 시방이 발육해서 사과, 배, 모가 이런 것들은 꽃받기가 발달했어요. 꽃받기가 발달해서 가육 부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윗가예요. 그래서 대부분 진가는 우리 핵가류, 장가류, 준인가류, 갓가류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시방의 부분들이 다 발육해서 이제 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가는 시방이 발육해서 가육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뭐 감귤류, 복숭아, 살구, 그다음에 밤, 뭐 포도 이런 것들은 즉 장가류, 핵가류, 그다음에 갓가류, 준인가류들은 다 진가예요, 진가. 근데 윗가는 뭐가 발육돼? 시방 옆에 있는 꽃받침. 자, 꽃받침이 발육을 해서 이제 가육이 된 거예요. 즉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사과, 배, 비파, 또 뭐 있죠? 무화과. 이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꽃받침이 발육해서 식용분이 된 것은 윗가, 헛열매다, 헛열매. 윗가 보시면 즉 꽃받침 있죠, 꽃받침 조각이 오른쪽에 있는데 꽃받침 아래에 뭐가 있냐면 시방이 있어요. 꽃받침 아래에.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 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시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꽃받침의 위치에 따라서 꽃받침이 시방 아래에 시방이 꽃받침 아래에 있다 해서 윗가를 다른 말로 시방 하윗가라고 표현합니다. 시방 하윗가. 꽃받침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시방 하윗가냐, 시방 상윗가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즉 꽃받침 아래에 뭐가 있다? 이제 시방이 있을 경우는 이제 시방 하윗가예요. 그래서 윗가들은 다 시방 하윗가고, 진가들은 시방 중윗가. 꽃받침 중간에 있든지 시방이 꽃받침 위에 있든지 시방 상위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가 보시면은 진가의 꽃을 보시면은 꽃받침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그 시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방 중윗가라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윗가는 시방 하윗가다. 그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실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가류는 먹는 부분, 식용 부분이 뭐가 발달한 거다?
꽃받침 또는 꽃받기가 발달해서 식용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방이 발육해서 가육 부분이 되는 것은 진가인데 인가루는 결국은 꽃받기가 발육한 거니까 결국 헛열매다 해서 윗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과, 배, 모가, 비파. 인가루에는 사과, 배, 모가, 비파. 그리고 시방은 가실 안쪽에 가심부를 이루고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이 많고, 그리고 꽃받침은 꽃이 필 때 꽃자루의 반대쪽에 달려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핵가루는 시방이 비대해서 가육 부분이 된 거예요. 진가죠, 그죠? 그래서 먹는 부분은 가육 부분은 시방의 중과피 정도 되는 거예요. 먹는 부분이. 그래서 종자 속에 뭐가 되겠냐면 종자는 핵 속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그래서 살구,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가루는 마찬가지로 시방이 발육해서 먹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육 부분이 되는데 우리 먹는 부분은 시방의 한 그 외가피 정도. 그리고 가즙이 많아요. 장가루의 특징은 가즙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외가피에 가즙이 꽉 차 있고, 씨는 가육 사이에서 핵을 이루고 있고, 포도, 구즈베리, 그다음에 뭐 석류 이런 것들, 무화과. 자, 무화과가 장가루에 들어가는데 얘는 결국 뭐였어요? 아까 전에 윗가였죠, 윗가. 얘는 좀 특이한 변종이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가루들은 다 이제 진가인데 무화과만 뭐예요? 윗가예요, 윗가. 무화과. 그거 특이한 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는 헛열매다, 윗가다. 장가루지만 헛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갓가루 볼게요. 이제 시방벽이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시방벽이 변해서 단단하고 두꺼운 껍데기가 됐는데 그 속에 종자가 있어요. 종자 있는데 종자에 뭐가 있냐면은 떡잎, 자엽이 발달해서 가육 부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방의 한 부분이 발달해서 가육 부분이 된 거거든요. 밤, 호두, 개암. 그 다음에 준인가루는 먹는 부분이 시방벽이 발육했는데 시방이 비대한 진가다. 그래서 감귤류와 감이 있습니다. 감귤류와 감. 자, 근데 이것도 같이 한번 하시죠. 이것도 좀 같이 부가적인 책에는 내용이 없는데 부가적으로 한번 좀 이제 암기를 하실게요. 자, 십자학과 4개의 꽃받침과 4개의 꽃잎이 십자 모양을 이룬 데서 십자학과인데 배춧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춧가 대표적으로 배추, 무, 그 다음에 유채,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실게요. 그리고 백합과는 꽃도 백합과가 있지만 비닐줄기 작물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요? 마늘하고 양파 있었죠.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가 백합과다. 그리고 여기 배춧가에 상추가 빠졌어요. 상추가는 어디로 가냐면 국화과로 가야 돼요. 상추가. 그래서 상추, 쑥갓은 이제 국화과다. 양상추도 들어갑니다. 양상추. 그리고 장미과는 좀 특이한데 딸기, 사과, 배 이게 장미과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과, 백합과, 배춧가 요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게요. 배춧가에 양배추.
양배추도 같이 넣을게요. 배추. 자, 그리고 이제 결실 연령도 알아두셔야 돼요. 결실 연령. 자, 1년생 가지에 꽃눈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는 포도랑 이제 무화가 있는데 보통 이제 2년생하고 3년생이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1년생 가지는 보통 이제 핵가류 있죠. 핵가류. 주로 복숭아, 살구, 자두 이런 것들은 2년생 가지에 결실이 돼요. 그리고 3년생 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 있죠? 사과, 배. 그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배지의 기후에 따른 분류 한번 볼게요. 온대가수는 연평균 한 0도에서 20도 사이 온대 지방에 자, 중요합니다. 뭐죠? 일정한 저온 처리, 낙엽, 그리고 휴면 등의 과정을 거쳐야 열매가 맺히는 가수다. 저온 처리, 즉 저온의 경화돼야 된다는 거죠. 저온 처리, 낙엽, 휴면 대표적인 거는 우리 그 온대 가수는 뭐 있어요?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열대에서는 저온 기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휴면기가 없겠죠.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에서는 저온 기에는 있지만 너무 저온으로 인해서 영양 장애를 받게 되니까 개화 결실이 이제 불가능하다. 자, 아열대 가수 연평균 기온이 한 17에서 20도. 지중해 연안 온도 그죠? 그래서 감귤류, 비파, 올리브 이런 것들 그런 게 아열대 가수고 열대 가수는 이제 적도 주변에 이제 저위도 지방의 고온 기후,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자, 교목성 가수냐, 간목성 가수냐, 그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덩굴성 가수. 자, 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뚜렷한 거예요. 줄기 가지 뚜렷하고 굉장히 키가 높게 자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든 줄기가 한 개 있고 보통 우리 사과나무 생각하시면 되죠. 고든 줄기가 한 개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높게 자라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교목성 가수다. 교목성 가수의 특징 암기하시고 그래서 항상 푸른 상록성 가수냐, 그 낙엽을 지는 낙엽성 가수냐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상록성 가수는 감귤류, 레몬, 비파가 있고 낙엽을 떨어뜨리는 낙엽 가수는 사과배, 복숭아, 살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간목성 가수는 줄기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윗부분 수간 부분이 일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키가 사람 키보다는 낮게 자라요. 블루베리 따라가 봤더니 키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그래서 줄기가 여러 갈래고 수간이 일정한 모양을 지니지 않고 보통 사람 키보다 낮게 자란다. 구즈베리, 블루베리. 그러니까 덩굴성 가수는 이렇게 다른 물체에 감아서 자라는 가수 있죠. 그래서 키위랑 포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하해의 분류 볼게요. 하해 분류. 한 해살이 하초냐, 두 해살이 하초냐, 여러 해살이 하초냐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 해살이 하초. 그 중에서도 한 해살이 하초 중에서도 봄에 뿌리는 거, 춘파 1년생 하초. 그리고 가을에 뿌리는 거, 추파 1년생 하초. 이게 따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 해살이냐,
그다음에 두해살이, 그다음에 열해살이 하초냐. 자, 그 중에서도 봄에 뿌리는 거 춘파 1년생, 그 다음에 가을에 뿌리는 거 춘파 1년생은 보통 뭐 나팔꽃, 그 다음에 해바라기, 나팔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 피투니아는 지울게요. 피투니아는 추파로 가야 돼. 추파. 실비아, 마리골드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팔꽃, 그다음에 해바라기. 자, 추파는 피투니아, 금오초, 그다음에 금자나, 데이지, 시네라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해살이 하초는 보통 이제 가을에 뿌리고 해를 넘겨서 이제 자라는 것부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석주 요거는 안겨 두실게요. 접시꽃, 캄파눌라는 종꽃이라고도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종꽃이라고도 하거든요. 캄파눌라는. 그래서 요게 두해살이 하초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외울게. 그 다음에 열해살이 하초는 수근 하초라고 하는데 한번 뿌리면은 이제 계속 꽃이 피는 하초죠. 그래서 비내한성은 이제 온실에서 키워야 되겠죠. 추운 걸 잘 못 견디니까 온실에서 키우고, 내한성은 노지에서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반내한성은 한 추위를 견디는 정도가 내한성이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반내한성은 내한성이 한 반 정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들. 자, 알뿌리 하초는 구근류라고 하죠. 여러 해살이 하초예요. 그래서 잎이나 줄기나 뿌리 등에 이제 일부 양분들이 저장이 돼 있다. 하초들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개경, 그 다음에 국은 알뿌리, 그 다음에 부경으로 가야 되겠네요. 구슬줄기. 그 다음에 개경 있고, 인경. 그 다음에 근경. 왜 이렇게 많죠? 자, 개경 함께 덩이 줄기. 덩이 줄기. 그 다음에 비닐줄기는 그 백합하고 튤립. 자, 아까 백합과에서 마늘하고 양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합하고 튤립. 그리고 구슬줄기는 프리지아,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덩이 뿌리는 작약, 그다음에 달리,
아. 그다음에 뿌리, 줄기. 이거는 아네모네. 시클라멘. 잠깐만요. 아네모네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자, 칸나랑 아이리스. 히아신스가 예를 들어 작약 둘 히아신스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알프리하초 했고요. 선인장하고 다육식물 볼게요. 선인장은 그 줄기가 커져서 구형이나 기둥 모양으로 변해서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는데 이쁜 가시나 털로 모형이 변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꽃이 아름답다. 그 다육식물은 어때요? 그 수분 양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줄기나 잎이 커져서 건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용설란, 유카, 알로에는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칼랑코에 있어요. 칼랑코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679쪽에 쭉 읽어보시고 간상 부위에 따른 분류 한번 볼게요. 한 중간에 지금 하해류 넘어왔거든요. 꽃을 감상하기 위한 것은 관하 식물, 간엽은 잎을 감상하기 위한 거, 고무나무, 뭐 소철, 야자류 이런 것도 잎이잖아요. 간실 식물은 열매를 감상하기 위해서 키운 하해류다. 석류나무, 귤나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보시면 절하는 뭐냐면 우리 꽃집에 가면은 꽃을 어떻게 줘요? 꽃하고 꽃이 달린 줄기도 같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과 꽃이 달린 줄기를 잘라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장미 뭐 이런 것들. 자, 분화는 화분에 담겨서 식물을 감상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푸인세티아, 뭐 란 종류들 있죠. 란 종류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680쪽에 가시면 나무의 높이. 아까 교목성 있어요. 교목성 나무는 곧은 줄기가 한 개 있었죠. 그래서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의 가지 구불이 명하게 높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감목은요, 줄기가 여러 갈래였고 수관이 일정한 모양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키가 어때요? 사람 키보다 좀 낮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덩굴성 수목이 있다. 잎의 모양은 침엽수, 잎이 좀 뾰족하게 자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잣나무, 소나무도 있죠, 그죠? 한렵수 보시면 한렵수는 잎이 어떻게 넓은 거예요. 잎이 넓은 거. 그리고 낙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록수냐 낙엽수냐. 그래서 잎이 항상 푸른 거. 대표적인 소나무 있죠. 사철나무. 그 다음에 낙엽수는 낙엽 떨어지는 계절에 낙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나무 떨어지죠. 단풍나무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낙엽수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피식물 보시면 지피식물이란 지표면을 낮게 덮어주는 키가 작은 식물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잔디류, 그죠? 잔디류 그런 것들이 지피식물이다.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좀 중요한 것도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 681쪽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